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이재명이 두 번씩이나 검찰 소환에 불응을 했는데 지금 3차 소환 일정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재명 측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개딸들은 여기서 검찰이 혹시 포기하지 않을까, 그냥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상당히 있을 텐데 웬걸 검찰은 원칙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검찰이 혹시 불구속 기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하나.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받쳐줘야 되는데 전혀 국민 여론이 받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들 당 내부에서 동정 여론이 크게 일지 않을까.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국민 여론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이러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비명계라는데 이쪽에서는 빨리 그만둬라, 몸만 상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혀 어떤 확장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세 번째 소환에는 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환까지 불응한다. 지금 이미 두 번씩이나 소환에 불응했는데 세 번씩이나 불응한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본인이 완전히 지금 섭을 주고 불러 뛰어드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텐데, 이때 세 번째 검찰 소환에 나왔을 때 이 검찰이 이재명의 이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캐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쌍방울의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사실상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을 인정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기가 이재명 변호사들,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재명 변호를 했던 그 변호사들, 그들이 지금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되어 있고, 이재명의 선거 참모들이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 등등 선거 캠프에 있던 자들이 쌍방울에 왜 이렇게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많이 있느냐, 이해찬의 참모가 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선 후보고 또 이재명을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 의해서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에게 뇌물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방북병 300만 불, 이것도 뇌물죄지만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 이것도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 즉 증거인멸 혐의,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데다가 300만 불 방북비용 대납, 그것도 뇌물이죠. 그거에다가 잠시 수면 아래 가려있던 이 변호사비 대납, 이 부분도 추가로 뇌물죄로 혐의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그걸 캐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재명이 크게 두 가지로 김문기 모른다는 거, 백현동이 박근혜 정부에 강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만 혐의에 들어갔고, 변호사비 대납 이 혐의는 그때 이제 일정이 짧아서 경찰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바람에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요거는 뺐지만, 그러나 별도의 혐의로 뇌물죄 관련된 이 부분으로는 계속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최근에 김성태가 아주 결정적인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가 쌍방울 수상한 대북 송금, 이 부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울 관련해서 수사하기 위해서도 이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에 나서게 된 전말을 확인하려는 검찰로서는 이재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증거인멸 혐의, 그 다음에 다양한 뇌물 혐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입건되어 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도 이게 죽은 이슈가 아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슈가 다시 지금 살아났어요. 그래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거, 이런 건 법적으로 보면은 증거인멸에다 도주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세 차례, 세 번째 소환 조사도 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뭐 완전히 영장 발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쌍방울 관련해서 이제 소환 조사만 받으면은 바로 이제 영장이 쳐지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일정을 볼 때 이재명이 지금 이제 단식 중에 있는데 만약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은 이재명의 이제 단식이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좀 몸을 또 추스르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게 따졌을 때 9월 하순 정도 되면은 뭐 이제 단식도 끝나고 몸을 충분히 단식으로부터 몸을 좀 추스리는 이런 기간까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하순경에 검찰의 소환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3차죠. 3차로 검찰 소환이 있고, 만약에 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러면 곧바로 이제 구속영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때는 아마 이제 소환에 응할 텐데, 뻔합니다. 서면지수를 가름하는 이런 행태로 해가지고 시간만 좀 늦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돌아와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9월 하순에 소환 조사가 있고 하면은 이제 10월 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곧이어서 국회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법관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은 뭐 10월 10일 전후로 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초에서 뭐 10월 초중순 요때쯤 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쌍방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화영이 진술을 갖다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 측의 희망사항과는 사실 달리 이화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한 건 없다. 그리고 뭐 이화영이 혹시 뭐 다른 뭐가 있다고 해도, 이게 왜냐면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그 자체는 사실이었고 그 뒤로 또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에게도 지금 이화영 씨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민주당이 사법방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어떤 뭐 영장이 발부되는데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선 변호인을 한두 명을 더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안 된다, 이게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위주로 지금처럼 간다.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런 그 이화영의 발언 속에는 바로 이 김광민에 대한 선뜻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김광민이 법정 밖에서, 법정 안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법정 밖에 나와가지고 이화영이 곧 진술을 뭐 번복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보면은 이 민주당 소속인 김광민의 생각이고 이화영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재판부에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덕수가 오고 뭐 해광이 도중에 그만두고 덕수가 나와가지고 재판이 깽판 쳐지는 그 상황에서 이화영이 법정에서 보인 그 스탠스가 있습니다. 덕수의 김영태가 와서 검찰에 했던 그 증거 인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고 뭐 동의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일 때 재판부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덕수 변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화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하고 저로 상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광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건 제 부인의 생각이지 나하고 뜻이 다릅니다. 저는 해광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 얘기 속에서는 김광민 변호사가 법정 밖에서 했던 얘기와 달리 이화영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그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 이재명에게 쌍방울 관련해서 보고했다, 이 진술에서 변하지 않은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이화영의 스탠스가 김광민이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변한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김광민은 역시 이화영 부인에 의해서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인이나 이렇게 좀 스탠스를 보면 완전히 민주당 편이고 이재명 편이고 자기 남편하고는 거리가 있는 막 이런 그
행보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오늘 김광민이 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화영이 곧 무슨 뭐 그런 거 내용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벌써 나왔겠죠. 이화영의 입장이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김광민은 지금 보면은 여기저기 언론과 인터뷰, 여기 김광민이죠. 완전히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는 뭐 그런 식의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화영으로부터 기존의 검찰 진술과는 다른 이런 거 입장이 나올 것이다 벌써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은 거의 몇몇 매체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화영과 부인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